자, 그 다음 파이프라인 관련된 문제네요. 파이프라인은 우리가 고민할 거는 데이터 의존성. 자, 데이터 의존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분기 곤란. 자, 요거 두 가지만 우리가 잘 보면 되죠. 자, 데이터 의존성은 라이트 하고 있는데 읽어갈 때 또는 읽어가고 있을 때 누가 라이트 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같은 타임에 쓰고 읽기가 일어나는 경우. 그런데 위에서 쓰고 있는데 밑에서 읽진 않죠. 네,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됩니다. 내가 쓰고 있는 중에 다른 애가 내 값을 읽어가고 있다. 이러면 읽어가는 값이 정확하지 않죠. 이전 값이 될 수도 있고 이후 값이 될 수도 있고 예, 이 위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자, 분기 곤란이라고 하는 건 이 파이프라인은 원래는 직렬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병렬 수행 안 하고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는 건데 실행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병행 수행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런데 병행 수행한 결과와 순차 수행한 결과가 다르면 안 돼요. 다르면 안 됩니다. 그 다르면 안 되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렬 수행했을 때, 순차 수행했을 때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병렬 수행할 때는 분기 문제에 있어서 실행될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분기 곤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명령어가 있는데 이런 명령어를 수행하면 분기 곤란 문제가 발생한대요. 분기 곤란 문제가 사실은 안 발생해요. 여기 6번하고 7번 명령어가 없잖아요. 그죠? 명령어가 없어요. 분기 곤란이 발생하지 않죠. 이대로 두면 발생하지 않는데 발생한대요. 발생해서 명령어를 재배열해서 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재배열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여기 디크리먼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에 의해서 4번에서 디크리먼트 연산 결과 저장이 있죠. 저장. 자, 파이프라인 할 때는 요 단계별 작업이 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단계별 작업에 따라서 충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얘가 R5를 쓰고 있는데 얘가 지금 값을 패치해 가요. 요 연산을 위해서 값을 패치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 의존성. 데이터 의존성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사이클은 다 어디예요? 네, 4번하고 5번이 겹치는 곳이죠. 4번과 8번 이렇게 됩니다. 다른 데는 없죠. 자, 명령어를 패치할 때는 명령어를 가져가는 건 이제 오퍼랜드 값을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항상 쓰고 읽고 쓰는 단계. 여기 레지스터 이 데이터 패치잖아요. 데이터 패치이기 때문에 얘가 2단계에 있을 때 R5 값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얘는 R5 값을 쓰고 있죠. 연산계로 저장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해결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되게 좀 논란이 좀 있는 문제예요. 아마 정답 처리가 여러 개가 정답이 처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2, 3, 5, 4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R1 뭐 헤드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썼고 그리고 이번에는 3번 문장 디크리먼트 알파이고 그 다음에 3번에는 5번 문장 뭐라고? 이번에는 3번 문장이 얘인데 잘못 썼네요. 애드 뭐 애드 문장은 상관없고요. 자, 3번에다 5번 문장 쓰면 if 알파이고 요거 그 다음에 DEC의 알파. 자, 이렇게 쓰면 이 순차 테이블에다 실행 테이블에다 그려보면
뭐 1번은 뭐 상관없고요. 자, 얘가 2, 3, 4, 2, 3, 5, 4. 자, 2, 자,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4번이 얘예요, 얘. 그리고 5번은 문제는 5번에 라이트가 없어요. 그죠?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안 생기죠, 여기서. 문제 밑에서 라이트 할 때 위에서 가져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얘는 가져가는 리드 연산이고 얘도 리드 연산이에요. 얘는 리드 연산도 아니지. 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죠.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놓으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네 서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충돌이 생기지 않으면 된다. 뭔가 부딪히지 않으면 되고 실행 순서가 맞으면 됩니다. 실행 순서가. 답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자, 여기는 L입니다. LW예요. LW, SW, ADD, BQ 이렇게 4개의 연산이 있고요. 자, 얘를 이렇게 실행했을 때 3개 명령 얘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을 지금 명령을 이렇게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A와 B 중앙 처리 장치에서 실행이 어떻게 되느냐. 자, A는 명령 파이프라이닝 없이 동일한 클럭에 하는 경우, B는 중첩해서 한 사이클의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A 같은 경우는 보시면 A 컴퓨터가 있고 B 컴퓨터가 있는데 자, add, bq, lw 3개 명령을 실행하겠다는 거죠. 3개 명령을 실행하는데 A는 파이프라인 없이 모두 동일한 한 사이클에 실행을 한답니다. 그러면 add 명령은 300, bq 250, lw 400이네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냥 각각 따로따로 실행하면 뭐 add 했을 때는 300 걸리고 bq 했을 때는 250이 걸릴 텐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 클럭 사이클을 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사이클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사이클? 가장 긴 사이클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명령 하나당 400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명령가 3개니까 얘는 1200 걸리겠죠.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사용합니다. B는 파이프라인 사용하는데, 자, 파이프라인을 보면 뭐 이런 연산들, 이 파이프라인을 자, 파이프라인을 쓰면 이게 단계가 지금 이게 하나 둘셋넷 5단계잖아요. 5단계고 add 같은 경우는 여기 제일 마지막 단계까지, 그 다음에 BQ 3단계, LW 5단계. 자, 근데 지금 100인 애가 있고 50인 애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각 단계는 가장 긴 놈한테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얘는 하나 더 있어요. 얘는 100 걸리고 50 걸리고 100 걸리고 50 걸리고 100 걸리고 50 걸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100시간 걸리고 다음 단계로 내려보냈어요. 얘는 50 걸리고 내려가죠. 근데 밑에 단계 100이 걸린단 말이에요. 얘 막 100 처리하고 있는데 위에서 50 끝났다고 쑥 하고 내려와 버리면 여기 처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데이터가 또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모든 단계는 각 단계에서 가장 시간 긴 놈한테 맞추죠. 그래서 전체를 얼마로 맞춰요? 100으로 맞춥니다. 이렇게 맞춰요. 자, 이렇게 맞추면 얼마가 걸리겠니? 이거죠. 100 하면 500.
자, 이거 시간 구하는 방법은 세그먼트 수가 5개니까 5개 더하기 n-1 하고 타임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첫 번째 명령어는 5단계를 거쳐서 첫 번째 명령어 결과 나올 때까지가 500이 걸려요. 500. 그러고 나면 이때부터 하나씩 클럭 하나 끊을 때마다 결과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죠? 요 두 번째 명령, 세 번째 명령, 네 번째 명령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가 500이 나왔어. 두 번째 명령은 600이 나오고 세 번째 명령은 700이 나오죠. 네, 그래서 B는 700이 됩니다. 네, 그쵸. 자, 요 식대로 집어넣으면 5 더하기 3 빼기 1, 2가 되죠. 그리고 클럭, 그러면 700이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고 이 파이프라인 할 때는 이 단계 시간 중에 가장 긴 놈한테 시간을 맞춰야 된다. 이거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설명했죠. 위에서 빨리 내려오면 안 돼요. 네, 모든 애들이 동시에 탁 끝나고 데이터를 넘겨줘야만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얘는 답이 4번이 되죠. 자, I, A, E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프로그램 1이 있고 프로그램 2가 있네요. 자, 이때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1, 2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해결 방법을 골라봐라. 뭐가 문제가 생기나 봐야죠. 자, 로드는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근데 로드에서 여기 지금 R3를 쓰고 있는데 그죠? 읽어와서 쓰고 R3 쓰고 있는데 얘가 읽어가요. 네. 자, 레지스터로 전송. 메모리 내용을 레지스터로 전송. 자, ALU 수행. 자, 결국 요 2는 결국 레지스터의 저장은 다 2에서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R3에 저장하는 건 2에서 발생하는데 요 앞에서 읽어가니까 바로 앞 단계잖아요. 내가 쓰고 있어. R3를 쓰고 있는데 바로 윗 단계에서 지금 add R3에 필요한 R3를 읽고 있단 말이죠. 나는 write를 하고 있고 얘는 read를 하고 있죠. 바로 전 단계에서 이렇게 되면 어떤 값을 얘가 read 할 수 있을까요? 네, 애매하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얘를 한 칸만 띄면 돼요. 이렇게 얘를 하나 올리면 되죠. 하나 올린다는 얘기는 내가 쓰고 있을 때 R3가 쓰고 있을 때 여기에 read R3가 오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파이프라인 실행으로 이렇게 보면 실행으로 보면 원래 여기서 패치돼서 여기 와서 R3 읽어야 되는데 한 단계만 늦추면 되죠. 한 단계만 늦추려면 여기다 뭔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no operation이죠. no op. 그 no op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no op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무연산을 삽입하면 됩니다. 또는 명령어를 재배치할 수 있어요. 재배치. 자, R2, R3 요거 이렇게 올리면 되죠. R3를 먼저 읽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재배치나 무연산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R2는 어떤 문제가 있냐? R4, R5 읽고, 자, 근데 R5를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네요. 자, 그럼 재배치로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배치로. 그럼 R5를 먼저 읽어요. R5, R6, R4, X5. 자, 이렇게 하고 얘를 땡기면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죠?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 제일 마지막 줄에서 사용하는 이 R5는 어떤 R5예요? 윗줄에서 계산된 R5예요. 그죠? 여기서 계산된 R5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얘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이 두 개를 상호
위치 교환을 해버리면 결과가 바뀌죠. 그래서 절대 위치 교환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R3, R5하고 R4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 문제가 생기죠. 재배치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노프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무연산 삽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재배치는 안 된다. 네. 요거 두 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재배치가 아무 의미가 없죠. 이해가 팍팍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프라인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자주 나왔어요. 내기 좋거든. 자, 2016년도 문제. 자, 명령어 A, B, C 명령어 3개가 있는데요. 자, 단일 사이클로 구현하면 120, 140, 160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파이프라인으로 구현하면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다. 파이프라인을 쓰지 않고 단일 사이클로 구현할 경우 A, B, C를 모두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자, 중요한 건 단일 사이클로 처리할 때, 단일 사이클. 이 CPU, 이 프로세스가 단일 사이클로 A, B, C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쪼로록 더하면 시간이 제일 짧겠지만 그러면 단일 사이클이 아니죠. 그죠? 시간이 다 다르잖아. 그럼 사이클이 3개가 되는 거죠. 그럼 A 실행할 때는 120 클럭으로 돌다가 B 할 때는 140 돌다가 C 할 때는 160 돌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단일 사이클로 처리하니까 A도 160, B도 160, C도 160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60에다가 곱하기 3개, 그래서 480이 걸립니다. 파이프라인으로 구현할 때 ABC를 모두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골라보세요. 자, 시간이 다 다르죠? 시간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가장 긴 시간에 맞춘다 그랬죠? 그러면 명령 하나가 쫙 끝나는데 얼마 걸려요? 다 40씩 걸린 40, 40, 40 해서 명령 하나가 200이 됩니다. 그죠? 그럼 200 곱하기 3이냐? 아니죠? 첫 번째 명령어가 끝난 게 200. 그죠? 그 다음은 240. 그 다음은 280.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다 끝나는 시간은 280이 되죠. 이런 식으로 쓰면 5단계고 3개의 태스크가 있고 빼기 1 하고 클럭이 40 이렇게 되니까 7, 40 해서 280 이렇게 되죠. 물론 뭐 학원 강의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맞고요. 우리는 학원을 아니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 되죠. 빠르고 정확하게. 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참. 그럼 정확하잖아요. 그죠? 나 식이 생각이 안 나. 안 나면 어때요? 이렇게 풀면 되지. 그쵸? 물론 이제 이런 식은 뭐 이렇게 태스크가 많을 때 540개다. 뭐 이러면 곱하기 써야 되지. 근데 지금 꼴랑 3개밖에 없는데 뭐 곱하기 뭐하러 써요. 이렇게 딱 풀면 되죠. 자, 2020년도 명령어가 이렇게 얘는 I, A, E, D. 자, 근데 여기 보세요. ALU를 수행하면 2에서 끝나요. 참나.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D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는 명령어 설명이죠. 이렇게 얘를 메모리에 접근해서 레지스터에 저장한다. R1에서 1 뺀 다음에 R1에 저장한다. 이건 레지스터의 연산으로 하는 거니까 요거는 2에서 끝나겠네요. 2에서 끝나. 그 다음에 이것도 레지스터 연산이니까 얘도 2에서 끝나겠네요. 그 다음에 해저드가 3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원 해저드는 안 쓴다 그랬어요. 이거 2개만 보시면 됩니다. 자원 해저드는 하드웨어적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각 명령어는 1클럭 사이클 동안 수행이 되고요. D는 로드 연산에서만 수행된대. 로드. 여기에서만 D가 수행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명령어와 데이터는 서로 다른 메모리 모듈에 저장되어 있어 동시에 접근이 가능하대요. 자, 라를 실행할 때 라가 여기 있습니다.
라를 실행할 때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 모듈이 몇 번 접근하는지 쓸 것. 몇 번이야? 두 번이지. 여기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이잖아요. 두 번. 엄마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4점짜리인데 문제가 3개예요. 다 부분 채점 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죠. 자, 3의 세 가지 해저드 중에, 다의 세 가지 해저드 중에서 라에서 발생하는 거 써봐라. 라에서 발생하는 거. 자, 원 쓸 때 아무도 안 읽어요. 투 쓸 때 안 읽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여기. 네. 여기서 R1에 저장하고 있을 때 얘가 가져가는 문제가 생기죠?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놓으면, 아이고, 얘는 대각선이 아니지. 자, 순간 바보가 된 듯. 자, 여기 지금 미음이 레지스터 쓰기 연산, 이연산, 미음이 쓰기 연산할 때 비읍이 읽어가죠. 네, 비읍이 레지스터 읽기 하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 데이터 해저드가 발생하죠. 데이터 해저드가 발생합니다. 자, 라에서 발생하는 해저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연산을 삽입해야 되는 위치를 중에서 2개 쓸 것. 무연산.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되죠. 무연산. 어디 들어가면 돼요? 일단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하나 들어가서 미음하고 비읍을 한 칸 띄우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디 들어가야 돼요? 또. 네. 자, 레지스터끼리의 연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근데 메모리 연산에 얘가 D까지 간단 말이에요. D에서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연산을 한단 말이에요. D. 자, 얘는 여기서 끝나. 미음은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비읍을 한 단계만 늦게 들어오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죠. 다른 데는 아니죠. 여기도 문제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기억과 니은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기억, 니은.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오는 게 디귿이잖아요. 디귿이 여기가 A 연산인데 이 A 연산이 뭐 하는 거예요? 레지스터 값을 읽음이에요. R1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R1을 읽어야 되는데 문제는 R1은 초기 값이 어디서 갖고 와야 돼? 메모리에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메모리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여기 값을 쓰는 게 여기야. 근데 읽는 거 여기야. 동시에 발생하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R1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1번에도 넣으면 되겠네요. 1번에 넣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R2도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읽어가죠. 여기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해결하려면 어디다 넣어야 돼? 2번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과 5번에다가 노프를 넣어줘야 서로 띄어서 한 칸씩 띄어낼 수 있죠. 떨어져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이프라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머지 기출은 또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하죠.